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10월 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국내 증시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공식적으로 끝이 나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서 자산시장 모두 크게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종의 선물을 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서는 지난주 FOMC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서 향후 자산시장이 어떠한 변수에 주목해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시장 모두 한번 살펴보면 다우는 뭐 지금 이게 차트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10월 말에 불과 32,000선이었던 다우가 지금 37,000선, 그 기간 동안 5,000포인트가 무려 올라서면서 이제 사실상 역사적 고점을 갱신을 한 셈이죠. 전 고점도 갱신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P도 4,720선, 그 나스닥도 뭐 미국 주식은 지난 그 7월 달의 고점을 모두 경신하는 그런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뭐 해외 시장보다는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7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YTD 기준으로 다우와 S&P가 각각 12%와 22%, S&P가 23%, 나스닥이 40%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14%, 코스닥도 23% 하면서 그동안 조금 이 상승폭을 되돌렸던 부분들을 다시 11월 이후에는 빠르게 만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10월 말 이후로는 계속 시장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당시에 뭐 저도 이제 현금 비중 다시 낮추고 주식과 채권 비중 높여야 되는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시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톤하고는 크게 이제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12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동안에 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악재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고 인트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난주에 있었던 FOMC 결과에서 파월 의장이 결국 쐐기를 박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 12월 FOMC를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야흐로 공식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즉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나고 향후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피봇이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이른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줬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일단 투자를 할 때 통화정책은 일종의 이 바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완화는 일종의 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리 인상은 뭐 역풍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물론 순풍이 분다 해서 꼭 앞으로 나아가고 역풍이 분다 해서 뒤로 물러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들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냐 그렇지 않냐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누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던데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고 있었을 때는 일종의 밖에 이제 막 비가 오는 느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놀라 하다가도 아유 날씨가 굿인데 뭘 밖에 나가서 노냐 그냥 집에 있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면 이제 금리 인상 끝나고 금리 인하 검토한다면 이게 날씨가 좀 개이네 밖에 나가서 좀 놀아볼까 뭐 종목도 좀 찾아볼까 뭐 투자할 것도 좀 한번 고민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지난주에 12월 FOMC의 결과는 그동안 시장이 줄기차게 기대해왔던 올해 상반기부터 기대해왔던 그놈의 피봇이 정말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뭐 어느 시점에선가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이제는 편안하게 형성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호재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들은 이른바 그 바이 더 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조금 뭐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이른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자꾸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당분간은 좀 이어질 텐데, 일단 뭐 길게 봤었을 때는, 언젠가는 실물 경제에 그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은 즐겨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몇 주째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난주 FOMC 결과는 역시 이런 시장의 어떤 찝찝함을 제거해줬다는 측면에서 매우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점도표를 좀 살펴드리면 지금 이게 12월 FOMC 점도표인데 일단은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하려던 거를 이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기존에 5.6으로 봤던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 이제 5.4, 즉 5.25에서 5.5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 이슈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내년도 말에 기준금리를 얼마로 찍냐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낮춰야 될 건데 그래도 4.5 이하로까지 낮추기는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번에 4.6 정도가 나와서 사실은 숫자만 봤었을 때는 5.6에서 5.1이면 50bp 인하를 받던 거고 그 내년도에 5.4에서 4.6이면 이제 내년도에 75bp 인하를 보는 거니까 기존보다는 기존에 2번 정도 인하를 받다면 한 번 더해서 3번 정도 인하를 보는 거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상당히 이전보다는 이 도비시하게 바뀐 거는 맞아요. 근데 뭐 2번 인하를 3번 인하 받다고 해서 이게 뭐 파격적인 변화다 이렇게까지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시장이 환호했던 거는 이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상에서 이제 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 뭐 멘트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할 거다. 그리고 또 뭐 연준의 긴축이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이고 다음 질문은 언제 정책을 되돌리느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명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끝났고요. 내년도에 일단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 할 건데 다음번 회의부터의 우리의 고민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를 결국 해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점도표 플러스 파월 의장의 도비시한 멘트가 바로 지난주에 뭐 어떤 자산시장의 환호성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시장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지금. 그동안 자산 가격을 계속 짓눌렀던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한때 5%를 넘어갔던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3.9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불과 한 달 반 정도 만에 110bp 정도의 금리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가 바뀌지 않았을 뿐이지 시장금리는 뭐 100bp의 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 반면에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최근에 그 경제 지표 중에서 보게 되면 되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제가 물가를 대신 실업률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초에 나왔던 11월 실업률이 3.9에서 3.7로 다시 낮아져 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샴룰의 어떤 시기가 좀 늦춰졌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뭐 한두 달 정도면 샴룰이 충족이 돼서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기가 다가오고는 있지만 최근 11월 달에 이 고용지표의 호조로 인해서 경기 침체 시기가 생각보다 조금 계속 늦춰지는 이런 와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뭐를 어떻게 악재로 봐야 되는지 일단은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고 경기도 실업률이 계속
고용시장이 짱짱하게 받쳐주니까 뭐 나쁠 게 없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고용의 이 강도는 약화되고 있긴 하죠. 근데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환경은 딱 이런 거거든요. 뭐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골디락스, 연착륙. 지금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좀 바뀌는 국면이기 때문에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하긴 하는데, 이게 스무스하게 연착륙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말 배드 이즈 굿 아니야? 이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드 이즈 굿이라는 게 계속 유효한 상황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깨지는 시점이 언젠가 올 건데, 그거는 실업률을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실업률과 함께 물가를 함께 본다면 경제 고통 지수를 보면 된다.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거죠. 그래서 계속 뭐 제가 생각했던 기존의 큰 흐름을 타면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난주 FOMC의 결과는 시장에 남아있는 일말의 고민도 빠르게 해소시켜준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테크니컬리 조금 보게 되면 이른바 기술적인 과열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을 나타내는 RSI 70 이상, 80 이상까지 지금 가 있고, 지금 S&P도 80,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다 이 단기 과열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내는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여전히 그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직은 기술적으로 과열 상태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연말, 연초 가까운 시간에 뭐 그동안 7주 연속 상승했으니까 한두 주 정도 쉬어가거나 조금 뭐 밀릴 수 있죠. 근데 그 밀리는 것도 큰 폭의 가격 조정은 나타나기 어렵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매를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계속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냥 단기 과열에 따른 뭐 일종의 뭐 기간 조정 내지는 소폭의 가격 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꼭 그 부분에 뭐 무게를 두고 운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기존의 포지션 가져가도 되고요. 아직도 현금이 많다고 하면 혹시 빌려주면 언제 사볼까? 지금 섹터 중에서 조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뭔가라는 거를 여전히 찾아보는 단계이지, 지금 벌써부터 걱정할 단계는 이제 전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긍정적인 소식은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YTD 기준으로 올해 이 S&P와 나스닥이 22%, 40% 할 때 우리는 그보다 수익률은 한 절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국이 코스닥 시장에서 2차전지 붐이 불면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다가 많이 이제 토해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시장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이니까 선방했지만 미국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저는 이제는 그 흐름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제 미국 주가보다는 한국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주가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과열 수준에 왔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달러화의 방향에 있겠죠. 우리가 이 금리가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이 또 통화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때 107 갔던 게 지난주에 급락하면서 102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놀다가 지난주에 1300원 깨진 1296원에서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원화에 대한 강세 흐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 주간 단위로 외국인들 순매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모처럼 만에 1조 4천억의 이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줘요. 거의 1, 2, 3, 4, 5, 한 6주 만에 1조 원대 순매수를 지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심플해요. 달러화가 좀 약해진 것 같다고 하면 자산 배분상에서 이제 달러 강세는 조금 일단된 것 같은데, 그럼 비달러화 자산으로 좀 자산 배분 해볼까? 그럼 뭐 우리 펀드에서 한 2% 정도 이 항공물 한번 비중 확대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오더가 떨어진다고 하면 걔네들이 봤었을 때는 뭐 1, 2%지만 한국 시장의 크기로 봤었을 때는 1, 2%는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뭐 몇천억, 뭐 조 단위 사주면 또 기가 막히게 또 기관들이 달라붙고 또 일종의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그 나머지 것들이 싸 보이면서 또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사줘야 이 시장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이제 더 강해지냐 못해지냐가 좌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 다시 이제 비달러화, 미국 이외의 자산에 투자할 만한 그런 환율 여건이고, 특히나 최근에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국이 저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은 특히나 그 주요 상위 섹터가 보게 되면 미국 물론이긴 하지만 미국 반도체 ETF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신재생도 좋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지난주에 상당히 좋긴 했는데, 뭐 결국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한국 시장도 나쁠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보고, 또 수출이 지금 11월 달에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지금 12월 달에도 수출 증가율 플러스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이 수출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왔었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리고 그 아래에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또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면, 저는 뭐 한국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이제 연말까지 한 2주 정도, 또 이번 한 주만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연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흐름이 내년 초에 가서 갑자기 사그라질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 주식에 대한 비중 가져가시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파월 의장이 갑자기 이렇게 왜 변했는지 뭐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여러분 연준 의장이나 연준 멤버들도 다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뭐 어떤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은 경기 데이터를 봅니다. 다만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볼 수는 있겠죠.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결국 그분들의 의사결정은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더 이상 긴축을 할 필요가 없으면 긴축을 안 하는 거고, 오히려 금리나 해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뭐냐? 결국 물가와 경제 여건, 최근에 물가 수준 빠르게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 연초부터 올해 그 미국의 물가는 상저 하고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상저하다가 하반기 올라올 뻔했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게 무산이 됐죠.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결국 연준 관계자들도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안정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도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당연히 연준 멤버들 사이에서도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회의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지나간 뉴스예요. 결국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경제 환경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이 포워드 루킹을 해야지,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서 얘는 비둘기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서 얘는 맵하고, 그거 백날 해보십시오. 그거 옛날 그 얘기하는 거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가지고 그게 뭐 예측이 되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향후에 물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고, 제가 보는 물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려요. 지금 12월은 살짝 올라가지만 1월부터는 아마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2%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이제 정말 금리나 언제 할 건지만 예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뭐 저는 이제 라스트 댄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 불꽃 내지는 마지막 스테이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같이 이 스텝을 밟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 흥겨운 파티가 있는데 나 혼자만 얌전 빼고 이거 마지막이니까 나는 안 나갈래. 아우, 그러기에는 되게 아깝죠. 이 마지막 그 불꽃이 항상 화려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구독자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자 판단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라스트 댄스가 시작이 됐다. 같이 스텝을 밟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 주식 비중, 또 뭐 채권 비중, 현금만 아니면 됩니다. 하여튼 모든 자산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주 12월 FOMC에 대한 결과의 의미를 해석을 해드렸고요. 바야흐로 공시적인 피봇이 있었고 결국 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시장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무리됐고 바야흐로 이제 실물 경제에서의 충격이 오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이른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흔히 말하는 라스트 댄스의 스테이지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잘 이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는 월요일까지 쉬니까 아마 월요일날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쉬는 날 마지막 날에 또 여러분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리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